2021년 3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소식과 호주 현지 생산 소식, 해외 출입국 인원 증가와 관련된 소식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히긴스 그리고 법무장관 성폭행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남호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며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백신 접종이 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30만 회분이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호주의 대부분 국민들이 맞게 될 백신이며 곧 각 주에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이번 주부터 주 5만 회분 이상이 접종될 예정이며 타스마니아는 3월 19일이었던 예정일이 2주 앞당겨져 이번 주부터 주 6,700회 분량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NT주는 지난 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3월 22일부터 백신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70세 이상 시민들에게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공급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이탈리아 로마 근처 아나니에서 생산된 25만 7천여 명분의 백신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백신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수출 금지 조치로 호주 수출을 막았는데요. 앞서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백신 중 일부만 공급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유럽연합과 이탈리아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럽과 이탈리아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호주로 선적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호주가 이미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한 만큼 해당 백신이 꼭 필요한 취약국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레거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이번 수출 금지가 호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해당 선적은 여러 나라에서 오는 백신 중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 오는 분량이고 3월 22일부터 호주가 CSL사를 통해 주당 100만 회분의 백신을 호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백신은 호주 국내에서 최소 5천만 회분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세 번째 접종 여부를 고려 중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3월 22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의 두 번째 1B 단계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 단계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55세 이상 원주민, 그리고 응급서비스 요원 등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과 관련해 최일선에서 두 번째 단계 백신 접종을 책임지게 될 GP들은 정당한 진료비 지급과 함께 충분한 양의 백신 공급을 요구하면서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는데요. 연방보건장관은 두 번째 접종 단계에 전국적으로 4,500명의 GP들이 접종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GP 지원 예산을 3배로 늘렸다고 밝히며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획대로 3월 말까지 4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주인들이 10월까지 첫 번째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누적 백신 접종자 수는 약 7만여 명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49일 연속, 빅토리아주에서 9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등 호주 전국에 걸쳐 코로나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이에 맞춰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이 더 많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서호주주는 3월 26일부터 매주 1,025명으로 해외 입국자 상한선을 늘릴 예정이며 빅토리아주는 잠시 중단이 됐었던 국제선 항공편 입국을 곧 허가할 예정입니다. NT주의 하워드 스프링스 격리시설은 5월 말까지 현재 850명에서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수용 인원을 늘릴 계획인데요.
NT주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설 관리 요원도 현재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호주 국경봉쇄는 국내 여행과 경제를 완전히 활성화시킬 예정인 6월 17일까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전염성 높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을 이유로 들어 현행 국경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 호주 국경은 총 15개월 동안 닫혀있게 됩니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전직 비서관 브리트니 히긴스 씨를 거짓말하는 소라고 부른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히긴스가 의회에서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히긴스에게 거짓말한 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몇몇 참모들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긴스는 이와 같은 발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라고 말했는데요. 히긴스의 변호인은 국방장관에게 해당 발언 철회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법률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부적절한 발언은 물론 그간 히긴스의 성폭행 의혹 대처 방식과 2년 넘게 성폭행 혐의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 레이놀즈 국방장관의 사임 압박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성폭행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가 고소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서한이 연방 총리를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가해자가 현직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요. 해당 의혹의 중심이 된 인물이 크리스천 포터 연방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이 지난 수요일 그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포터 장관은 17세 토론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당시 16세인 이 여성을 잠깐 알았지만 서한에 담긴 내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여론몰이로 장관직에서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리슨 총리는 경찰에 조사를 맡기고 기다려보자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 발생 관할구인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해당 여성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목숨을 끊어 성폭행 혐의 수사는 종결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목숨을 끊은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남호주주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가 조사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소식과 호주 현지 생산 소식, 해외 출입국 인원 증가 관련된 소식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히긴스, 그리고 법무장관 성폭행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